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800만원 언저리 자전거, 로드 자전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편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올라운드하고 엔드런스 장르,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로로 두 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으로 만들기엔 너무 기니까요. 자, 오늘도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자전거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전거가 세상에 있는 자전거의 전부가 아니며 제일 좋은 자전거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확실한 것들을 추천드리는 거고, 아쉽게도 항상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요. 모든 자전거들이 다 똑같습니다. 수입사, 제휴사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분명 제 주변에 발품 팔고 전화 20-30군데 돌려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올라운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바로 또 나왔네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SL1 디스크콤입니다. 자, 이 자전거는 가격은 763만 원이고요. 2021년형 중에서 이게 지금 이번 컨텐츠에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최고입니다. 이 자전거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구성 대비 가격을 이길 수 있는 자전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없습니다. 763만 원에. 자, 이 자전거의 프레임은 자이언트에서 제작하는 TCR 프레임 중에서 SL 등급, 어드밴스드 SL 등급으로 최상급, 이보다 높은 등급은 없다 할 수 있는 최상급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SLR1 카본, 그러니까 카본 휠은 그래도 조금 좀 낮은 등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자이언트 SLR1 휠 같은 경우는 좋은 휠입니다. 거기다가 시마노 울테그라 DI2 전동 구동계를 달고 있으면서도 파워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즉 이거를 사시면 손댈 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뭐 나중에 굳이 뭐 한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내가 돈이 좀 남았을 때 휠 정도, 뭐 좀 좋은 휠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냥 이 가격에 내가 763만 원을 그리고 실제로 살 때는 여기서 한 30만 원 정도 좀 깎아주기도 한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730만 원 정도를 자전거에 쓸 수가 있다면, 가성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최고의 자전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콤은 뭐냐, 왜 디스크 콤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자전거는 정말 어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자, 크랭크가 5034에 그리고 스프라켓이 1134가 순정입니다. 아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어필에서 상당한 경사, 우리나라의 진짜 그 벚고개나 뭐 혈동고개나 대곡치나 비솔고개나 널미제나 이딴 좀 고경사, 뭐 산막사라, 뭐 망해암 이런 것들을 갈 때 1대1 기업이 34가 나온다라는, 34 약간 그 몸매 이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34가 나온다라는 건 1대1 기업이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 훨씬 더 다리의 피로를 덜어주면서도 케이던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다. 그러니까 전동 구동계에다가 그냥 뭐 제 주변에도 이거를 지금 그 주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추천할 수 있는 자전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게는 제가 알기로 한 7kg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7.2 정도로 상당히 가볍다. 그리고 프레임이 최상급 프레임입니다. 이게 자이언트에서 판매를 하는 최상 프레임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하나라도 최상급이면 나중에 기변뽕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울테그라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다음 추천 자전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트랙 도마니 SL7 E10 모델입니다. 가격은 800만 원에서 무려 만 원이나 빼주는 799만 원의 가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로드 레이싱은 맞지만 엔두런스 장르입니다. 완전히 빠르게 달린다라는 개념에서 약간은 조금 더 편하게 험지도 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엔두런스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마니가 바로 그런 거고, 역시나 사진 하나는 정말 제가 매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리지만 트랙이 정말 사진 하나는 귀깔나게 찍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C포스트와 요 탑튜브가 만나는, 요 시트 스테이가 만나는 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소스피드라고 하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이렇게 까딱까딱. 그래서 라이더가 받는 이 충격에, 엉덩이로 받는 이 충격을 약간 흡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도마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마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대회에서, 엔드런스 대회, 뭐 이렇게 파리루베나 이런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한 좋은 자전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운 튜브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뭐 공구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트랙이 이런 거는 참 잘하죠. 그리고 또 트랙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블렌더 시스템이죠. 이 블렌더가 뭐냐면은 이렇게 스템에다가 이렇게 속도계하고 라이트 이런 것들을 순정으로 이렇게 딱 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 후미등이나 이런 것도 한 7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좀 비싸다는 게, 하지만 이렇게 일체형으로 달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예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트랙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본 휠도 달려 있고요. 카본 프레임에다가 그리고 스램 이탭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이어가 순정으로 32mm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클리어런스도 넓고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험지, 뭐 자갈길이라든지 비포장길도 좀 달릴 수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4633 작은 거에다가 그리고 스프라켓이 1033 이것도 마찬가지로 1:1 기어비를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오르막을 올라갈 때 험지나 이런 거를 달릴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은 에올루스 프로 등급의 카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799만 원을 쓸 수 있다면은, 그리고 완전히 내가 그냥 깨끗한 로드만 달리는 게 나는 성향이 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근데 제가 놓칠 뻔했는데 파워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파워미터. 이게 파워미터가 달려 있네요. 순정 파워미터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파워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죠. 완차에 달려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이 가격 799만 원에 파워미터까지 달려있는 거였네요. 무선 전동 구동계에 파워미터까지 달려있는 모델. 즉 따지고 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TCR하고 똑같은 게, TCR도 휠이 조금 낮은 등급이었는데 얘도 카본 휠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 등급으로 최상급 휠은 아닌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본 휠이 달려있는 것만으로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도 한 800만 원 정도 돈을 주니까 상당히 괜찮은 구성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추천 모델은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 SL7 프로 모델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울테그라 DI2 모델이 있고 왼쪽에는 스램포스 E-탭 싱글 체이닝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모델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이 왼쪽에 있는 체이닝 큰 게 아마 48T일 거예요. 뒤에가 3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48에 36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르막을 올라갈 때, 우리나라 벚곡이나 이런 거를 올라갈 때 내가 정말 오르막에 정말 엄청난 경량 라이더로서 파워가 하고 남아 돌지 않는 이상은 이 모델을 한국에서 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나는 평지만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르막을 올라가시는 분께는 이 모델은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울테그라 DI2가 달려있는 830만 원짜리 모델. 오늘은 8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800만 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830만 원짜리도 넣었습니다. 자, 울테그라 DI2를 달고 있고, 자, 구성은 역시나 스페셜라이즈드의 카본 프레임에 S웍스보다는 한 단계 낮은 카본 등급이 되어 있는 타막 프레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앞쪽을 보시면 케이블이 인터널로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보면 이 호수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인터널 케이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발 카본 휠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DI2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을 정말 타고 싶은데 S웍스는 정말 비싸서 안 되겠다. S웍스가 142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내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께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타막 SL7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제품입니다. 구성상으로 봐도 디자인으로 봐도 괜찮은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재고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보세요. 여기서 재고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수입사의 입장이고, 실제로 매장들의 전화를 돌려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스캇 에딕트 RC10 프리즘 그레이 그린 바이크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에 현재 82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스캇의 이제 올라운드, 약간의 이것도 타막처럼 에어로를 좀 이렇게 이 에어로를 첨가한 올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타막과 구성이 살짝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스램포스 E-탭을 무선 전동 구동계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워미터도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케이블링에다가 카본 휠까지도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격에 비해서 825만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무게가 그래도 8kg 정도, 그러니까 7.9kg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가 살짝 그래도 조금 아쉽다, 무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경쟁사들의 이 정도 가격이 되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전동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들을 다 찾아봐도 무게는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이언트 TCR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 7.3가 정도니까 조금 더 가벼운 거지, 사실 거의 다 이 정도 돼요. 디스크 브레이크 세상으로 오면서 진짜 1000만 원 이상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 무게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자전거고, 디자인도 예쁘고, 저 아는 그 동생인 지인인 TT 준석이 타고 있는 자전거죠. 실제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세상에 뭘 타든지 잘 탈 테니까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검색을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8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크랭크는 4835,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에서 한 칸 큰 거고, 그리고 스프라켓은 1033이기 때문에 3533이면 오르막을 올라갈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스프라켓을 이 비싼 거를, 스램의 비싼 스프라켓을 산 다음에 굳이 내가 오르막을
생각을 위해서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올라운드 추천은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 디스크 9.6 울테그라 DI2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디자인이 예쁘죠. 포커스가 그래도 나름 독일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가 넘는 자전거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인지도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고, 과거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와는 다르게 에어로가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단점은 역시나 조금 무거워졌다. 무게는 스캇 에딕트 RC10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7.9kg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무겁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가격의 디스크 브레이크 세상에서 이 무게면은 그렇게 또 깔 수가 없는 무게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예쁘고 DT 스위스 카본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뭐 파워미터는 없기는 하지만 울테그라 DI2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뭐 제가 강력 추천한다라고 말하기 살짝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 가격대에 뭔가 강력 추천할 자전거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좀 괜찮다라는 걸로 좀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추천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 같은 경우는 카본 프레임, 카본 포크, 카본 휠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인터널 케이블링으로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DI2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미터는 없고, 크랭크는 5236인가 그렇고 스프라켓이 1130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살짝은 제 개념으로는 살짝 조금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참고 탈만하다, 탈 수는 있다, 뭐 엄청나게 급한 경사를 가는 게 아니면은 이 정도로도 뭐 타는데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81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가격들은 소비자 가격이고 실제로 할인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얘기를 해보시면은 보통 그래도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 많으면 한 5%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 샵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이 가격대에서 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파는 거 많죠. 이것저것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제품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800을 넘어서 900도 갈 거고 1000도 갈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영상에서 나오는 자전거들이 좋은 자전거, 최고의 자전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내가 그래도 한 800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그 중에서도 나는 에어로보다는 올라운드가 좋겠다. 역시 자전거는 가볍고 경쾌한 맛으로 타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에어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